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영 선생님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고교학점 제출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간이다. 그다음에 생기부를 잘 만들어가는 전공별로 그 내용이다. 프로젝트다.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국제학교나 해외고에서는 그걸 하지 않으니 정확하게 인가된 학교에서는 생기부를 만들면서 대학에서 원하는 그 프로젝트 내용들이 생기부에 담길 수 있게 결국은 어떤 회사가 되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로 의사가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학생들조차 그 어떤 의사가 되는 거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학생의 시선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내 대학에서는 물어보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그 어떤 능력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업과 함께 이루어진 다음에 그 능력들이 MMI 면접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MMI 면접을 보면 의사에서 원하는 그 상황 논리,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추론 논리, 그 다음에 의사에서 인성들 같은 부분들이 잘 면접을 통해서 물어보고 잘 답변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 굉장히 전략을 잘 짜서 1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이걸 준비를 잘 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용과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가서 정말 수능보다는 교과와 학종으로 대학을 간다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만나봐도 아무런 방향성과 아무런 학과에 대한 아무런 생기부에 대한 전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는 나만 그렇겠지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 가는 아이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여러 다양한 학교에서 저한테 와서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고 하나의 어떤 표본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그렇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고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잘 보내는 학교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이 학교 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학교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학교보다도 그 학교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제가 하는 말이랑 비슷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벨타스 알파. 영남 대표 민족사 대구 대림고에서 스카이 진학대학 돋보이는 수성구. 대구의 수성구 그러면 대표적인 지역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것은 언제 나왔냐? 2024년 11월 나왔잖아요. 자, 만만치 않은 의학 계열을 69명이 진학됐어요. 그럼 이 학교가 특목고냐? 아니죠. 대구에도 특목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일반고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2023 대입 기준 서울대만 14명이 합격했고, 연세대학교 19명, 고려대학교 24명까지 스카이 합격 실적이 57명에 달한다. 최상위권의 최대 격전지 의학계열 합격 실적 의대만 33명, 치대 6명, 약대 19명, 한의대 6명, 수의대 5명, 69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제가 보라는 거는 대령고를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수성구나 그 지역에서 대륜고등학교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죠. 기간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내용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우선은 특목고 자사고도 그렇지만 일반고학교에서도 이렇게 실적을 내는데, 그러면 이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일반고학교에서는 뭐를 가르쳐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냐. 그게 국영수 사과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맨날 해도 일반적인 선생이 하는 얘기겠거니 하고 넘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 어떤 표본을 좀 보여드리는 거, 이런 일반고에서도 또 지방에 있는 이런 고등학교에서도 물론 대구에서 수성구는 웬만한 지역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가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대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가고 싶은 마음들은 굉장히 있으신데 실제로 이걸 하질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당 상을 타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당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보시라는 거. 얘들이 뭐를 가리켜서 이런 대륜고라는 학교가 수성구에 있는 대구 대학을 보내는지를 한번 볼게요.
서울대 진학에 있어 대릉고가 대구에서는 제일 간다. 대릉고는 대구에서 영재학교를 제외하면 최근 3년간 경신고와 함께 가장 많은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이다. 그 아까 이거 읽어드렸으니까 됐고요. 대입에서 정시 영역이 확대돼서 이거 수시로 간다는 거예요. 수시로. 정시 중심으로 진학 양상이 달라진 게 수시에서 이만큼의 합격 시작이 된 경우는 수성구에서 흔하지 않다. 이거 수성구에서 흔하지 않아요. 강남에서도 이거 흔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를 가리켜서 이렇게 애를 보내냐? 어떻게 생기부를 관리하냐? 이걸 보라는 거면 여기 가면 좋지만 여기 못 가면 여기서 하는 방법 비슷하게라도 하셔야죠. 내가 지금 어떤 국제학교를 다니던 내가 지금 외고를 다니던 충분히 그 학교에서의 어떤 장점을 활용하면서 한국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탄탄한 학종 체계를 기반으로 매년 수시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 한두 명 꾸준내고 있다는 대륜고의 특정이다. 서울대 수시는 100% 학종으로 단순 성적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질 탐구활동 출제시고요. 이게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제가 이걸 또 처음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뭐 한 10년 가까이 유튜브를 찍고 영상 강의를 하면서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가 어떻게 학종으로 서울대나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 프로젝트 탐구 활동이에요. 프로젝트 등이 뒷받침되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특히나 이제는 그 고교학점제라는 건 학교에서 그 내가 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거죠. 1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국영수가 뻔한 거고 2학년 올라오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어떻게 운용하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교에서 뭐 아직도 그런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만 조사해봐도 진로 선택 과목이 뭐해 그러니까 문제 푼 거 답안지 적어서 내면 그게 진로 선택 과목에 점수 주세요. 그럼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좋은 데를 가겠다 하실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학을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일이니까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된 시점에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거기서 어떤 진로 선택 과목과 치마 선택 과목을 갖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수행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해봤자 필요 없다 이렇게 근데 이런 고등학교에서는 잘 가르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수시로 수능이 안 들어가면 수시 서류로 프로젝트해서 생계부나 생계부 대처를 잘 만들어서 대학을 가려면 누구를 이겨야 된다고요? 자사고의 그 프로그램을 이길 만한 프로젝트의 힘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뭐 동문이 많고 이런 건 안 읽을게요. 이거는 뭐 그렇고 입시에 상관된 것만. 서울대와 의대 진학 실적 강세에 지역인재 확대. 제가 이제 다음 강에서 지역인재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또 드려요. 왜? 지역인재를 잘 활용하면 쟤는 그게 보이는 거죠. 이거를 20년 했으니까. 지역인재만 잘 활용하면 2등급 초반도 의대 가겠구나는 사실이에요. 다만 모든 2등급 초반이 다 지역인재를 의대를 가는 게 아니죠. 서류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수능만큼이나 이제 서류가 중요해졌어요. 그 서류를 통해서 면접이 중요해졌습니다. 국제학교 아이들 1차에서 붙고 2차에서 좋은 대학들 국내 대학에서 죄다 떨어지는 이유는 서류가 그만큼 거기서 원하는 만큼의 면접까지 연결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커가는 그 어떤 아이의 논리력과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학교라고 해서 그거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거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잘해서 그 기간을 놓치지 말고 로드맵을 짜서 잘해야 제가 저희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게 위탁, 편입학, 분입학, 그것도 의대가 수련의 방법도 말씀드린 게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어떤 의사가 되겠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가지치기 성장하는 모습들에서 프로젝트가 정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생각했던 의사의 모습이 A라면 그 A를 목표로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가 그 공증된 그 프로젝트, 공증된 내용들이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이 쓰여지는 거예요. 검정고시 학생들이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지시스트를 갈 때도 어떻게 발명, 어떤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돼서 무엇을 하겠냐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보면 그런 거 없이 발명에만 열중하고 그냥 소프트웨어 그 결과물에만 열중해서 이렇게 이미 많이 따놨어요, 상을. 근데 그걸 들이밀어도
거기서는 그 결과만 갖고 뽑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만 갖고 대학에서 뽑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만 보고 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하는 게 뭐냐?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이 되겠다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또 내가 그 이유를, 목표를 내가 설정한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자기주도적인 모습이 생기부와 생기부 대자성을 통해서 보여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프로젝트가 이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가 하나에만 몰입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의 타인들과 어떻게 이 아이가 발명이면 발명,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의대면 의대, 경영학이면 경영, 마찬가지입니다. 미학이면 미학, 철학이면 철학. 어떻게 이것이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의 장점이 펼쳐질 것인가, 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MMI 먼저뿐만이 아니라 서류에서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또 중요한 게 기간 안에 돼야 되는 거고,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내용들이 생기부 안에 정확하게 그 성장하는 과정과 내용들이 정해져 그것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대학에서,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학생들을 운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대륜고는 서울이 아닌 방랑 카라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수성구에서도 아웃풋이 좋은 학교로 알려진, 뭐 서울에서의 그렇지만 이제 대구에서는 또 8학군인 그 효과 없이 추천 배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일반고 외에도 매년 대입 명문에 걸맞는 실적을 배출해왔다. 2014년 대입에서는 서울대 14명, 연세대 19명, 고대 24명, 성균관대 22명. 이게 정말 강남에서도 이렇게 수시로 하긴, 강남은 수시가 아니에요. 강남 8학군은 다 수능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수시로, 서강대 11명, 한양대 14명, 중앙대 23명,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러면서 주요 학교 10개 대학지만 합격자 한 140명이 다 했다고 그러면은, 와, 매우 잘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는 113명으로 압도적인 겁니다. 투자인과 학생들의 격정지 의학계와 진학시도도 전국 상위권이다. 이게 강남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학교를 정할지도 정해야 돼요. 내신에 1등급 따서 그걸 통해서 수능도 공부를 잘하고 내신도 잘 나오고 뭐 생기부도 잘하고 학생회장도 잘하고 그래서 대학 가면 되죠.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아이가 다 잘하면 전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데 다 잘하지 못하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모자란 부분은 숨기고 그 전략적인 부분이 뭐가 있나를 현재의 입시에서 찾는 거죠, 방법을. 그리고 그걸 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2년 동안, 3년 동안. 2004년 대입에서 의대 33명, 약대 19명, 지대 6명, 한의대 6명, 수의대 5명까지 총 6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23년에서 의대 36명, 약대 10명, 치대 3명, 한의대 6명 등등등.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올해부터 대륜고는 의대 합격자 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 그 지역이 의대 지역 인재를 할 거니까. 2025학년도 6년, 7년 되면서 지역 인재를 잘 활용하면 그냥 이거 아까 3년간의 부수가 쌓여야 돼요. 생기부가 됐던, 생기부가 돼야겠죠. 지역 인재니까. 그래서 2등급 초반인데 보면은 우리 아이는 공부하느라고 이거를 못해요라고 말하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저는 답답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시키셔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공부에 몰입해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생계부는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럼 아예 못 가는, 공부를 잘해도 못 가는 거예요. 현명하게 융통성 있게 해야죠. 공부는 시키시고 이거는 또 좋은 선생님과 잘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역인재 무시하면 안 됩니다. 2등급 초반 정도 되는데 의대를 가야 된다? 지역인재가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또 지역인재, 지역입법상관제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인재 전형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북대 의대를 비롯해 영남대, 계명대 등 동국대, 경주 캠퍼스 있죠. 카톨릭 의대까지 경북권 의대 5개의 교회 지역인재 비중이 2025학년 대입 기준 전체 정원의 60, 70%까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가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고등학교는 지역에 있을지언정 대구에서 수성구는 뭐 지역이긴 하지만 뭐 굉장히 발전된 곳입니다. 저도 수성구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학교는
그 학교 일반고지만 자체에서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탐구활동, 이 학교에서는 탐구활동으로 부르고 저는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게 잘 이루어져서 생계부에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죠. 그걸 생계부에 탑재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도 의대 진학에 강세를 보이는데 우선 뭐 대림고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 뭐 지역까지 이제 문호가 넓혀졌으니 의대는 뭐 노다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 인재도 잘할 겁니다, 이 학교는. 자, 격법이 쌓인 교사들의 진학 노하우와 학부모 적극 공유. 저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이 경험이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입시의 경험. 두 번째, 아이를 가리켰을 때 이것은 교과서를 갖고 국영수사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해서 아이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가리키면서 가는 건데 이거를 선생이 프로젝트를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파악해서 아이의 역량에 맞는 아이가 되고 싶은 의사가 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성장 과정을 생계부에 그려서 같이 넣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물며 편입도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많이 잡아야 돼요.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요. 학부모와 적극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것이 정말로 잘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제가 그동안 가르치면서 해오는 것들이 다 이 학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령고의 진학지도부는 외부 입점과 등 사교육 접근 없이 교사의 역량을 모아 실시한다. 입시 설명회, 수능대학 방과후, 학생부 컨설팅 등 모두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논술, 면접, 인성성, 접자 등 최신 출제 경험 직접 분석해 맞춰 비교할 수 특강도 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교육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만 해갖고 되냐? 학부모와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서울대 음대 입시에서 그 생계부도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음대 가는 학생들 중에 검정고시로 하는 학생들 중에는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그 실기에서 2차에서 50%가 생계부예요. 수시에서 그럼 그게 없기 때문에 생계부 대체 서식을 같이 이제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체능을 잘 알아요. 뭐 다른 이유에서도 잘 알고. 근데 예체능에서는 사사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죠. 그것이 음악이 됐던 미술이 됐던. 근데 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체능은 학생이 사사를 만나면 그 사사의 성향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대성하는 정도의 어떤 시간이 흐르면 사사 밑에서 선생님 밑에서 그렇게 선생님 것을 쫙 가져가서 자기 걸로 만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기반으로 자기가 일어 쓰는데 선생님 것을 기반은 자양분으로 해서 자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예체능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학생과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저도 이제 표현하는 게 제 전공이기 때문에 글로서 어떤 성향에서는 학부 때는 굉장히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많은 발전이 돼요. 근데 또 대학원 다닐 때는 저하고는 전혀 성향이 다른 선생님 밑에서 처음엔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그 학부를 다닐 때는 저하고 성향이 같아서 많이 칭찬도 받았고 이런 생각을 네가 어떻게 하니? 성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칭찬도 받고 글도 막 자유롭게 썼는데 이제 뭐 박사과정, 석사과정은 아니었고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성향이 완전히 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뭐 그림을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그렸다면 이 선생님은 왼손으로 그리니까 잘하는 걸 다 묶어놓고 제가 못하는 부분만 갖고 하게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생각이 사실 박사과정하면서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따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술의 어떤 정상에 올라가면 표현에 있어서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비슷한 건데 제가 쓰지 않는 근육을 쓰게 하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좀 생각 안 해도 되겠다는 것들을 그쪽으로 자꾸만 생각하겠거든요.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한 3년 그렇게 배우니까 발전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맞아 들어가니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저한테 다 생긴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리킨다는 것은
국영수 보습학원에서 국영수를 가리키는 거하고는 틀려요. 예전 10년 전, 5년 전, 뭐 3년 전만 해도 전화해서 어떤 분들은 학생부 종합병 뭘 가르쳐요 물어보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가르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도 같이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그 학교 특성에 맞게 생계부에 그것이 탑재가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면접하고도 나와야 되고 수상이 필요한 전형에서 학생들 카이스트나 디스트나 유니스트 학생들을 가릴 때는 상도 태워야 돼요. 가르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략도 세워야 되고. 뭐를 가르치세요? 물어보는 학부모님 계시는데 그거는 정말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보습학원의 국영수 선생한테 배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좋은 선생, 자신한테 처음엔 잘 맞는 선생을 만나서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 어떤 걸 세우고 의사가 되려고 해도 어떤 방향으로 의사가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부터 나와야지 이거 뭐 서류만 만든다고 너는 그럼 이번에는 A라는 의사가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을 잘 파악해서 이 학생의 잠재 능력 속에서 내가 이거를 2, 3년 프로젝트를 해서 끄집어내면 어떤 생계부가 나올까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내놓으래요. 아직 한 번도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가리키면서 수정도 될 수 있고 그걸 가리키면서 사용해만한 프로젝트가 또 그때는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국영조사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국영조사가 가면은 이건 정해져 있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목표를 삼아서 그걸 하나씩 마련해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니 여기서 선생님과 학생의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해본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노하우도 중요하고요.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 간의 합이 잘 맞아야지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하나 학부모님과 선생과 학생의 합도 중요하고 이제 그 학생이 인가된 학교를 다니는 생계부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있는 입시를 담당하는 선생님하고도 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대륜고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열고 뭐 예전에 직윤 서울대 직윤 한두 명 보낼 때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한두 명한테 올인하잖아요. 정길리등.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열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이야 각 고교마다 모두 배치되어 있는 진학부장을 80년대 후반부터 두었다고 한 걸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가장 협소하고 가장 정말 편협한 게 얘가 1등급이 아니니까 넌 당연히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제가 이건 입학사정관제부터 20년 동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동안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게 어떤 선생이 잘못된 어떤 하나의 생각 때문에 이 아이가 클 수 있는 걸 막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학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사, 학부모, 학생 또 입시 방법을 고려해서 학교는 학년별로라는 건 이 학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아이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의대를 간다고 해도 프로젝트가 다르고 보는 시점들이 다르다. 그거는 제 시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것을 파악해서 그 학생의 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학년별로 수준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전교생이 900명 되는 학교예요. 이 학교 남학교인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런 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오냐? 선생님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아이 하나하나를 굉장히 재관찰하고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분위기의 학교일 거예요. 전 대륜고는 안 가봤지만 안 봐도 뻔합니다. 이런 입시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가 좋다는 것은 과정이 잘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입시 설명해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학교의 것을 보면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가 잘 공통되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 저도 20년째가 됐어요.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하면서 성적이 실적이 좋은 학생도 있었고 안 좋은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실적이 좋은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입학사관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두 번째,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잘 유대가 돼. 이거는 이제 가리키는 과정 속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죠. 또 선생님도 학생을 바라봅니다. 근데 진심으로 가리키면 이건 학생하고 잘 맞아 들어가. 세 번째,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이 합이 얼마나 잘 맞냐.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중요해요. 우리가 한 걸 인간의 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탑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거는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학교 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학교에 좀 관심을 갖고 학교 일을 하시면서 조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언권도 좀 있으셔야 되고. 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데 그걸 탑재를 못하면 안 되죠. 그 네 가지가 마저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 대한 무슨 지금 대륜고 얘기지만 제가 했던 경험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사박자가 맞아 들어가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이 강의 끊고 지역인재 입학사항관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지역의 입학사항관제가 앞으로 확 불같이 살아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것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는요, 어떤 것을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외국처럼 100년을 가는 입시가 아니에요. 참 이상합니다. 이거가 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불처럼 있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연결성이 없어요. 입학사항관제부터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20년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끊겨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뭐 또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빨리 이 지역 인재가 앞으로 3, 4년 동안 타오를 겁니다. 이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제가 오죽하면 군입학, 의대, 편입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알아요. 그 해외에 있는 대학 어디 뭐 우즈벡이라든가 뭐 제가 말씀은 자세히는 안 드릴게요. 혹시나 또. 근데 가서도 국내에 있는 졸업을 해서 시험 와서 국내 의사학에 대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알아요. 그 노력이면 이렇게 하면 그 노력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루트를 잘 타면 단 시간만 놓치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뭐 거창국제학교나 이런 어떤 우즈벡이나 그 밖에 등등의 해외에서 고등 의사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 지금 상황에서 그 면접이라든가 그 의사 시험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편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리켜 봐서 압니다.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서류나 이런 면접 실력을 갖춰 있는지는 제가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번 연도 내년 내후년까지 지역 인재를 놓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노하우와 학생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한 꾸준한 목표와 그걸 실천해가는 과정을 생기부에 탑재하는 과정.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우리가 하는 것을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생계부에 탑재시키는 노력까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지역인재 입학사항관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에 잘 로드맵 짜고 준비하셔서 정말 3년, 2년간의 노력 잘 하셔서 합격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저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